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위스키, 요즘 뉴올드가 워낙 다양하게 많아요. 저도 뉴올드를 몇 개 먹어봤지만 기대도 되고 왠지 또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실망할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뉴월드 위스키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숙성 연수나 아직까지 어떤 제품의 맛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위스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의 어떤 때르와드를 잘 표현해서 만든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냥 좀 재미있게 한 번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솔직히 지금 이 공간도 그렇고 이 재밌는 위스키들 다 아영에서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의 그 신랄한 비판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냥 막 살살 해주세요. 던지고. 사실 이제 오늘 소개할 그 위스키 제품은 남아공에서 만들어지는 싱글 몰트 위스키와 싱글 그레인 위스키, 베인스라고 하는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의 옥수수로 만들어진 아바솔로 위스키와 닉스타라고 하는 리큐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싱글 몰트와 싱글 그레인, 그리고 멕시코의 이제 위스키와 옥수수 리큐르, 이렇게 4종을. 맞습니다. 네네. 뭐부터 맛볼까요? 일단은 남아공 위스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네, 제가 얼마 전에 게스트 바텐딩이 왔어요, 남아공에서. 네, 그 나라의 월드 클래스에서 3번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텐더가 와서 남아공에 대한 이제 마스터 클래스도 했었는데, 게스트 바텐딩 오고 나서 이 위스키를 마셔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 마스터 디스틸러가 앤디 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모에서 맞아요. 됐더라고요. 모이슨 보모 증류소에서. 딱 보면은 일단 특징도 싱글 몰트와 싱글 그레인이니까 좀 두 개 같이 마셔보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고, 바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싱글 그레인 위스키다. 캐스크 숙성 같은 경우는 퍼스필 버번 캐스크에서 3년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를 버진오크에서 추가 숙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3쉽스라는 싱글 몰트 위스키는 10년 숙성이에요. 근데 왜 3쉽스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배로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 그래서 각각 3개의 배 기능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용기와 열정과 이런 의미로 담아서 네이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부터 출시가 됐다고 하고, 좀 피트 처리한 보리를 사용한 다음에 아메리칸 배럴에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드셔보시죠.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네. 맛으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둘 다 특이하게 750ml입니다. 그리고 요 싱글 몰트는 46.3도. 얘는 몇 도죠, 도수가? 얘도 46.3도. 똑같은 46.3도요. 얘는 병이 약간 진빔이나 잭 다니엘스러워요, 약간. 확실히 좀 기존의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싱글 몰트 위스키와는 약간 다른 향이나 맛을 가지고 있어요. 벌꿀 향 같은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벌꿀, 약간 옥수수 호밀 같은 뉘앙스가 좀 확 있고, 아마 그레인 위스키이다 보니까 옥수수 함량이 좀 높은 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약간 아니스 계열의 그런 향들이 좀 있는데, 약간 피트 향도 은은하게 좀 나고. 사실 그레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숙성 자체를 이제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바닐라 같은 그런 향들이 조금 느껴지고, 풍미 자체는 좀 가벼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니트로 마시기보다는 약간 칵테일, 하이볼이라든지 아니면 칵테일 기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제품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3쉽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캐릭터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 색다른 풍미를 조금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한 제품이지 않나. 야,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요. 몰트를 특히나. 어떠셨어요? 이 그레인 위스키는 약간 곡물 향들이 확 살아있어요. 약간 통통통통 튀는 그런 옥수수나 호밀 같은 뉘앙스가 있고, 마셨을 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고, 요거는 되게 약간 남아공의 천혜의 자연의 어떤 향기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풀 뜯어먹고. 약간
막 풀, 막 나무까지 뿌리 약간 이런 향들. 앞서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 뉴월드 위스키들이 사실 숙성 연수나 제품의 인지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게 출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한 10만 원대 중반? 요게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좀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위스키를 한번 경험해 본다라는 의미로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은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진짜 덕분에 맛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 저희가 남아공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 너무 좋은 경험입니다.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이름이 특이합니다. 아빠 솔로. 아빠는 솔로? 돌싱인가요? 아바 솔로라고 아바 하고요. 멕시코 위스키랑 멕시코 리큐르. 그러니까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위스키, 옥수수 100%로 만들어진 옥수수 리큐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위스키를 많이 마셔봤지만 저희는 뭐 보리 이야기하고 막 이러지 옥수수의 품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옥수수도 위스키에 어떤 옥수수의 품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멕시코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재배해 오던 전통 품종이 있어요. 카카오 아신툴레라고 하는 이제 그 옥수수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아바 솔로는 뭐 특별한 과정이 있다면서요? 사실 좀 어려운데 이게 또띠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닉스타말화라고 하는데 닉스타말화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뭐 알칼리성 용액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좀 갈아가지고 전분처럼 이렇게 쳐가지고 만드는 과정인데 옥수수의 풍미가 더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되게 독특한 옥수수 원재료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멕시코의 옥수수를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100% 메시빌도 옥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리큐르는 그냥 옥수수 같이 생겼잖아요. 맛있을 것 같아. 군옥수수 같은 뉘앙스가 나지 않을까. 사실 옥수수를 활용해서 만든 옥수수 리큐르가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텐더들이 좀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옥수수의 구수한 그 풍미가 정말 잘 느껴져요. 굉장히 좀 재미있게 뭔가 칵테일로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셔보시죠.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네요. 향이 위스키 향보다는 어떠세요? 약간 그 구운 옥수수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구운 옥수수. 그래서 겨울에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고 딱 향을 맡았을 때는 약간 뭔가 스모크한 뉘앙스도 있고 호니스키에서 나는 향들이 막 나는데 이게 먹으면은 군옥수수 같은 달고 약간 그런 달고 비린 향이 같이 있잖아요, 옥수수가. 그런 향이 나고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저는 한 병 꼭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이게 바텐더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바솔로 같은 경우는 이게 위스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매지칼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멕시코의 어떤 테루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또 특색 있는 위스키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저는 좀 재밌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콘 위스키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 콘 위스키에 비해서 옥수수만의 느낌보다 좀 더 약간 쌉싸름한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옥수수의 껍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는 사실 콘 위스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딱 정확한 그 콘 100%의 위스키라는 느낌이 확 있어요. 이거는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메시빌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약간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바솔로 같은 경우가 한 10만 원대 중후반 네,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닉스타 같은 경우도 리큐류임에도 불구하고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체만 먹었을 때도 맛있긴 해요. 확실히 옥수수 자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막 가당하고 막 가향한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바에서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비싸다. 네, 뭐 이거 대체제가 없어서 이 옥수수 리키루는 뭐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비싼 느낌은 있지만 이 전전에 이제 남아프리카의 위스키도 그렇고 멕시코의 위스키도 그렇고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어쨌든 뭐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 좀 넓혀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 보실 만해요. 이제 최근에 수입되고 있는 뉴월드 위스키들의 가격대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대부분 좀 저렴한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궁색한 변명일까요? 아니야. 좋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거 먹었어.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덕분에 좋은 위스키, 또 다양한 국가의 위스키들 맛봤어요. 참 좋은 경험이었고, 저는 약간 불호 느낌이지만 또 둘기님은 다행히 재밌었다라고 해주시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위스키들을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쩌면 이런 아영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스키의 이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위스키를 다 마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나 이거 줘. 제가 영어 이름이 또 파블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너 이름 왜 파블로로 지었어? 이제는 설명하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멕시코 사람이야. 이래. 진짜로 믿는 경우도 있나요? 다 모두가 믿죠. 아,